3, 2, 1 시작. 자, 2004년도 시험으로 뭐 보통 학생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이렇게 그 시험을 보고 그런 상황이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수준에서 꼽기가 힘들어서 200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으로 이걸 이제 칼라로 내가 정리를 했는데, 글을 볼 때 어느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요약 정리하는지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치? 자,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듣기라 좀 옛날 건데 뭐하러 이걸 하냐고 하는데, 문제 접근하는 연습할 때는 참 좋을 수 있어서 듣기 문제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첫 번째의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잘못된 무슨 뜻이냐, 이 잘못된 맞는 애는 동그라미, 잘못된은 세모 크게, 모두 골라라 두 개 이상 고를 때는 별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 이게 체크법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 문제 전체를 보면 주제가 있어. 이 문제의 테마, 이건 주요 내용이야, 단어가. 그치? 그럼 주요 내용을 두 자로 붙이면 주제야. 그럼 이 그림의 주제는 여기야, 여기. 이순신 함대의 3차 출전도. 그러면 주요 내용인 이순신의 3차 출전도의 특성을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숲에서 쭉 본 다음에 나무를 보는 것처럼 쭉 훑어보니까 하객진이야. 그러면 3차 출전소는 학이 날개를 피듯이 해서 여기서 대박으로 다 적군을 잡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객진이 이 주제가 아닌 것은, 하객진이 아닌 것을 쳤다고 보니까 쭉 둘러보니까 여기에 격전이라는 단어가 있네. 그러니까 하객진은 이 격전과 충돌한다는 거지, 개념이. 여기서 격전을 하게 되면 여기서 싸울 수가 없다는 거지, 고쳐서. 그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제를 보면서 이거를 찾아내는 거라는 거지. 그지? 지금 내가 짚어줬던 것, 그래서 잘못된이라든가 아니면 하객진이라든가 아니면 격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봐야 돼, 혼자서 볼 때. 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문제에서 교훈은 뭐냐면, 이 쟁점을 바르게, 신문의 쟁점, 그럼 요것들을 보면서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요걸 가지고 줄거리를 구성할 수 있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강요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그곳에 간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지. 그곳에 가서 강요되는 행동을 했겠지. 그 강요되는 행동을 한 이유는 협박을 받아서겠지. 그지? 그래서 피고의 진술을 말했을 때 저건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진짜 강요됐는가, 자유의사라고 친구가 협박해서 할 수 없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협박 안 해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던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자유의사가 논점이 되는데, 재판이나 법학을 공부하면 이건 강요된 행위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유의사의 여부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애매하니까 쟁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전체로 줄거리를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흐름상에서. 그렇죠? 자, 이렇게 단순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이거는 찍어야지, 그치? 아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잖아. 발표에서 지적한. 그러면 첫 번째 지적을 하든지 상상을 해도 안 되네, 이런 거는. 안 되는 것도 있다고. 자, 다음 보시면, 이런 문제 보시면 인터뷰 질문인데 여기에 폐쇄형하고 개방형이거든, 질문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배경 이론에는 질문을 하는데 이순신 몇 년에 태어났어요? 이런 게 폐쇄적인 거예요. 근데 이순신은 그 당시에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대세가 이렇게 폐쇄적인 질문에서 창의적 개방적인 질문으로 옮기는데, 이런 개방적인 건 잘못됐다라가 답이 돼야지 맞지. 아닌 것이니까, 그치? 그치? 현대 대세가 개방적이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선택지에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폐쇄형, 주요 질문, 개방형, 묻기 어려운, 보충 답변. 그러면 요 세 개 개방형 중에서 답이 하나가 아닌 게 나와야겠지. 그치? 문제의 구조로 답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고, 트렌드나 유행도 나온다는 거야. 그치?
자, 이런 게 어마무시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거야. 자, 수능 문제 중에서 40개에서 15개 정도, 나 같은 경우는 한 25개, 학생들은 5개 정도를 빨리 풀어. 자, 봐봐. 이거는 인문학이 먼 것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니까 인간, 인문학, 인간이니까 인문학, 요것도 3, 인간, 3 똑같으니까 이거 2개 같지? 네. 이거 2개 같지? 그 답이 이거지.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근데 나 같은 수준에서는 그렇게 안 찾고 이렇게 풀어. 어떻게? 인문학이 먼 것이 뭐야? 합치면 A가 아닌 것이 뭐야? 자연과학이야. 문과가 안 되는 이과라. 그러면 자연과학만 딱 찾으니까 현상 배우의 작동 원리 자연과학이네. 이해돼? 에?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 왜 그렇게 됐냐면 자, 이렇게 볼펜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여기 답이 여기야. 그럼 국어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은 제일 먼 거 하는 게 찾기가 편해.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교훈은 굉장히 좋지. 뭐라고? 이 문제의 교훈은 뭐야? 아이고, 이 문제의 교훈은 뭐야? A의 반대 거. A의 반대. A의 반대 개념을 찾아라. 그러면 굉장히 빨리 푼다. 라는 교훈이 있어. 그치? 자, 지금 내가 내용을 해주고 있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교훈을 해주고 있어. 그치?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좌담에 참가했는데, 자, 선동은 뭘 잘못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다, 교육적이지 않아. 선동하라고, 경쟁하라고, 권위를 지키라고, 감성으로 앵앵 울으라고. 그러니까 좌담에 강자다는 태도는 공감적이어야 돼. 교육적인 게 답이라고. 왜? 시험도 보라고? 교육이니까. 감성적도 될 수 있잖아요. 감성적은 눈물 흘리는 거야. 감성. 가능성은 있어. 의제기 인정. 됐지? 자, 다음에 나 문제 본격적으로 풀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인터넷 막 흔들리고 그러던데 내가 한 문제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신기한 게 애들이 인식 못하는 게 뭐냐면 요 다운표 있지. 이렇게 다운표. 이 다운표가 주제야. 간판이야. 그치? 다운표는 뭐라고? 간판. 자, 이 문제에 다운표가 있으면 주제, 선택지에 다운표가 있으면 제시문에, 본문에 있는 글. 이렇게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그치? 단계적으로 연상하지 않는 것이니지. 그러면 연상되지 않는 것. 그치? 근데 주제가 뭐야? 대화. 대화가 아닌 것. 그럼 답이 뭐야? 대화기. 두 사람이 있는데 대화가 아니야. 그럼 뭐야?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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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안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침묵? 그 답을 침묵을 찾으면 돼. 그래서 침묵이 답. 대화가 아닌 것. 휘리릭 이거부터 부를 거야. 이렇게. 요 두 개. 두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요거 대화 아닌 거 찾아. 근데 좀 이상하다? 돌려세겠다. 그 다음에 이 바깥인 걸 찾으니까 침묵이야. 그치? 자, 주제가 명확할수록 문제풀이는 명확하고 빨라져.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국어는 반절이 뭐라고? 주제야. 국어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주제에서 끝내야 되고.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설문조사로 아닌 것이야. 그치? 근데 이 보기가 답이야. 여기 주제는 뭐야? 공연 단체의 문제. 신기하지? 이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면 문제 잘 푸는 사람이야. 왜 신기하냐면 공연예술 단체야. 학생들하고 좀 원해. 수준이 높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네가 공연예술 단체하고 관련 있어? 청소년 공연예술. 그래서 그지? 그래도 주어가 단체구나. 그런데 이 네 글자를 하나 둘 이렇게 파란색으로 뽑았지 선생님이. 이렇게 뽑았더니 선택지에 봤더니 이렇게 파란색으로 네 글자가 하나 둘 셋 넷이 됐어.
근데 이거 봐, 관객들은 뭐라고? 예술 단체가 아니지? 네. 이건 다 주어가 뭐라고? 단체가 해야 되는데 이것만 관객들이야. 헉, 주어가 바뀌었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엄청나게 어렵게 풀어. 문제를 낼 때 봐봐. 봐봐. 이 손가락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세 마디 있잖아. 이렇게 세 마디. 네. 이 세 마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주어끼리 비교하고 목적어끼리 비교하고 서술어끼리 비교하잖아. 그럼 답이 잘 나와. 그걸 놓치는 거야, 애들이. 어? 공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가로로 풀면 하나, 둘, 셋, 넷, 5문제를 푸는 거야. 이렇게 비교하면 쭈루룩. 이거 주어 생략된 거다. 주어 비교, 목적어 비교, 서술어 비교. 그럼 그리움, 사랑, 그리움이야. 그럼 답이 사랑을 가면. 이해됐어요? 네.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문장이라고. 그게 뭐 어디에 나온다고? 주제 문장에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비교할 거는 뭐라고? 결국은 주제 문장, 주어 비교, 그지? 목적어 비교, 서술어 비교. 이해됐어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문제 푸는 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쌤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 보면 이거 풀고, 이거 보면 이거 풀고. 그래서 이과 애들이 특히 좋아해. 나한테 배우면 도시과인데 이렇게 딱 보면 여기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다시 소외계층 지원 개선 방안. 이게 뭐라고? 주제.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럼 지원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털털 털고 세금 매기고 감시하고, 그지? 그래서 쭈루루루룩 봤어. 기부 나오는데 제일 끝에 뭐라고? 지원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럼 선택지에서 지원 안 하는 거 찾아봤더니 투명하게 운영해 하고 씹어. 단체를 씹어. 그지? 자, 뭐라고? 잊지 마라. 주제가 명확할수록 뭐라고? 자, 주제를 어디서 잡았어? 나는? 니네는 읽으면서 잡지? 에? 나는 어디서 잡았어? 문제에서. 그렇지. 에? 자, 그랬더니 애들이 쌤은 되고요. 오래 했으니까. 저희들은 학생이니까 안 되지. 아니, 내가 수능 있는 거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걸로 해준 거고, 내가 문제 풀 때 다른 문제를 오답 정리를 해줄 때도 이 원칙에 의해서 딱딱딱딱 맞춰줄게. 어? 근데 나는 맞출 수 있고 이게 딱딱딱딱 도식화 되잖아. 이렇게 내용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이해해. 이게 아니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딱 정해진 거야. 그지?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기의 조건, 이렇게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조건들이 나오는 걸 조건 삭제형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조건 삭제형. 목소리는 녹음돼도 되잖아. 조건 삭제형이야. 그럴 때 요 조건 3개 중에서 가장 내가 자신 있는 조건만 하나 딱 고르는 거야. 먼저 조건을 고른 다음에 그게 없는 걸 지우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대조. 자, 대조랑 대비랑 대꾸랑 무슨 차이예요? 이런 건 다 해줘야 돼. 모르면 질문하면 겁나게 열심히 설명해줘. 자, 그럼 대조는 그런하지. 근데 동아리 이름이래, 그치? 그들이 갔더니 볼까? 이렇게 대조된 거 2개밖에 없어. 그럼 대조 안 됐지? 근데 이건 딱딱 대조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나머지 다 지우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대조를 가지고 보지도 않고 요 2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야. 나머지 하나의 조건으로 이걸 채워나가는 것 뿐이지. 그치? 조건을 가지고 뭐라고? 아닌 걸 삭제하면, 조건이 3개면 몇 번 삭제할 수 있어? 3번. 어? 그럼 남는 게 답이라고. 다음. 네, 이런 것도. 이 문제를 더 자세하게, 이 문제를 왜 만들고, 왜 나가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 근데 네 질문한 걸 가지고 해주길 바라는 거지. 뭐 어차피 이건 다시 하면 끝난 거잖아. 이게 주제가 뭐야? 고령화사에 대비하자. 주제로 쓰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론이 뭐야? 조직하는 과정이지. 조직해서 조직하려면 분류해야지. 분류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여기에 기준은 뭐야?
개인 사회지. 그래서 이걸 개사 이렇게 쭉 쓰는데 눈높이는 개인이요 사회예요. 오케이. 그런데 답이 사회로 나와 있어. 눈높이가. 그건 분류 기준 문제야. 다른 것도 아니고, 그지? 에? 아, 그러니까 문제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 기초 이론, 기보 이론, 기초 이론이 숨어 있는데 기초 이론 같은 건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푸니까 싸그리 하나하나 다 찾아 적는 거야. 그냥 맞는 거 된다. 아, 나는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출제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의 특성은 뭐라고? 이렇게 적은 양부터 보고 많은 양 보고 큰 목차부터 보고 작은 목차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다음 이게 학습량이 되게 많아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중에 가면 왜? 뭐 60분 수업해도 12개 나가잖아 국어. 내가 그럴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녹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빠르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자, 고쳐쓰기는 고쳐쓰기하고 바꿔쓰기가 있는데 주제는 변할 수가 없어. 그러면 바꿔쓰기는 갈래 바꿔쓰기야. 시나 소설로 바꿔줘. 주제는 갖고. 고쳐쓰기는 뭐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고쳐져. 표현법, 맞춤법. 해줄 수가 없어. 왜? 맞춤법이라. 근데 요거는 틀렸어. 요 끝에 이게 글의 구조에서 여기 글의 고쳐쓰기에서 초고를 쓸 때 이게 서론이겠지 이만큼이? 이게 본론이겠지? 근데 갑자기 결론 부부할 때 여기에 개같이 벌어서 정문같이 산다는 이런 속담은 보통 그 서론에 많이 쓰거든. 왜 그러냐면 이 속담의 특징이 추상적이야. 추상적인 상황을 만들어줘. 그지? 그래서 함축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상황을 뜬금없이 아니뜬 굴뚝에 연기 나겠어? 무슨 뜻이요? 사고 내용을 하나도 모르지? 그렇게 추상적인 넓은 막연한 의미의 상황만 제시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주제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그 뜻을 부연 설명하자. 그러면 요 속담을 설명해봐야 결론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요약되지 않아. 그래서 이해됐어? 그럼 글의 원리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게는 뭐 싫어, 쉽다, 디귿, 바램, 바람, 작다, 적다, 느려, 늘려, 담아, 담가 뭐 이런 거거든. 근데 뭐 나온 거랑 또 안 나와. 한번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애들이 알려달래. 그래가지고 왜 모의고사 잘 보고 수능은 자, 문제는 내용을 알려달라면 알려주거든. 근데 문제는 점수 맞을 만한 걸 더 많이 하고, 그지? 필요한 걸 더 많이 하고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서 나가야지.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보기는 웬만하면 이렇게 끊어. 여기서 한번 끊고, 그지?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이렇게 끊어. 정도, 연속성, 일회성 이렇게 문장을 끊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일 때는 삭제형으로. 자, 일회성이 아닌 건 하하하 여러 번, 맞지? 까르르 여러 번, 실실도 여러 번, 피식하고 빙그레는 한 번. 근데 입모양이 있어, 소리가 있어. 소리 있으니까 피식.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고르는 거야. 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시를 보고 체크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시를 볼 때 제일 처음에는 고향 하는 제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이 제일 뒤에 나와, 이렇게. 뒤에. 그런데 시는 이렇게 문장별로 끊는 거야. 이렇게 이만큼 한 글자, 이렇게 끊어줘. 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가게 바꿔고. 문장별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두 문장. 그 다음에 쭈루룩 뛰고 보고 있는데, 그치? 부드러운 친구도 있다. 그러면 그 세 문장? 그치? 그 문장 세 개짜리야. 의원이 있었는데요. 고향 어디하고 물어. 그 사람 내가 이런 느낌이었어. 이렇게. 자, 시는 이렇게 이거를 세 단락으로 들여쓰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쓰잖아? 그럼 애들 이해 되게 잘한다. 이해됐어?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끊어야 돼.
셉이 다음 때 다음 걸로 보여줄 거야. 일부러 이렇게 사고 본인이 보라는 거야. 자, 이것도 내가 만난 이중섭이래. 아, 내가 만났대, 이중섭. 그러면 뭐라고? 이렇게, 이중섭은 바다를 이루고 있었다. 그지? 그러면, 쭈루룩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온다고 했는데 안 왔다고. 그지? 그러니까, 쭈루룩 또 나가니까 뭐라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고. 원래는 여기지, 여기. 이만큼. 그게 뭐라고? 통정에서 아내 안 온다고 하고, 요 두 줄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하고 다 가치가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안에 안 왔다고. 자, 이것도 보니까 외할바니의 뒷끝, 뒷마당에 마루가 있었대. 그래서 그냥 읽기 그러니까 결론만 뒤에 보니까 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따뜻하게. 그치? 따뜻한 느낌으로 반일반적 내 얼굴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애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 가 하나 보고 나 하나 보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 제목이 뭐야? 고향 생각났어. 뭐 의원 보니까 저 고향 고향 생각났어. 의원 보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거든. 그러면 고향 생각났어. 의원 보니까 아, 고향 생각났어. 결핍 맞네. 고향이 동경 아니지. 가 있는데. 그래서 지워. 가 있는데 고향이 비판적 현실 아니지. 이거 지워. 가를 보는데 점층적 주제 효과 이것도 아니지. 그럼 지워. 그럼 몇 개 지웠어? 3개 지웠네. 그래서 뭘로 하는 거야? 잘 알고 있는 시를 가지고 지워 나가는 거야. 자, 나인데 아까 이중섭 볼 때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아니지? 아내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워. 그럼 남는 게 하나밖에 없네. 이해돼? 자, 요렇게 가나 이런 구정은 분류 삭제형이야. 조건 삭제형이 아니라 분류 삭제형. 왜? 가의 주제로 아는 걸 지워. 나의 주제, 나 찾아. 그럼 나 여기 있고, 나 아는 것도 지워. 다로 지워. 그럼 지워. 그럼 짓고 나무가 딱 하나 생겨. 보통 2개나. 근데요. 조시랑 부재랑 결핍이 왜 어떤 거? 맞아요? 어떤 시? 저 시에서 요 고향? 네. 내가 여기에 북관에서 누웠어. 네. 북관이 국경이야. 그래서 의원을 봤는데 고향 생각났다고. 그래서 고향이 없어. 아, 고향. 아버지도 없어. 이중섭은 아내가 없고 여기는 할머니가 없어. 내 어린 시절에 없어. 그래서 없고 없어. 됐어요? 네. 이렇게 질문 한번 해드려요. 이 거울에서 이중섭은 누구 보고 싶어? 아내 보고 싶어서 아내가 답이에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답이 2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울이 있으면 이 거울을 통해서 앞뒤를 보고 문을 통해서 앞뒤로 보고, 그치? 근데 이제 실이 연결됐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소송 걸어서 실이 답이 돼서 중복답이 된 그 놀라운 상황. 누군가 대단한 그 집안의 아들이 시험 아슬아슬하게 서울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됐지? 이런 문제들 보면 뭐부터 봐야 돼? 이 그림부터 봐야 돼. 이 그림에 여기 성이 있지? 환상적이지? 그지? 신비롭지? 돌이 공중에 떴잖아. 신비롭지 않은 것은 반대는 뭐야? 신비롭지 않다, 환상적이지 않다는. 평범한 현실적인.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발상은 완전하게 표현할 수 없는 인식. 이게 뭐야? 신기한 거지? 자유로운 상상이지? 그러니까 뒤에 답들을 보면 뭐라고? 신비롭고 환상적이래. 상황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바위가 떠니까 상상적이지. 요거는 뭐야?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상상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상상이지. 근데 요거만 이상과 현실이 괴리야,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상이란 얘기야,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현실적이야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저거야, 현실. 자, 국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말이야. 그래서 반대말 찾기 제일 많이 하는 거야. 비슷한 말 반대말 찾기가 국어야. 그래가지고 초등 때 그렇게 반대말을 많이 시키는 거야. 길다, 짧다, 넓다, 좁다, 이렇게. 유아 때.
자, 이 다가 아까 외환말이에 귀한 테마로 갔거든? 제목이?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 쭈루룩 읽어보면, 요렇게 따옴표 있는 거는 본문에 있는다고 했지? 근데 이 주제는 뭐라고? 자, 이거와 관련 없는 것은 따뜻하고 그런데 외로움 강조. 말이 안 되지? 어? 따뜻한 분위기인데, 그래서 제목만으로도 풀려. 왜? 제목은 주제로 들어가는 눈이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항상 주제는 놓치면 안 된다고. 자, 다음. 이런 거 보면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그림부터. 이게 논설문이겠냐? 당연히 설명문이지. 그래서 첫 단락에 첫 단락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이렇게 끊어. 그래서 두 개를 치고 그래서 단락을 쭉 나눠봐. 이것도 세 개를 치고 그래서 사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르륵 하면 네 개야. 아, 그런데 설명문인데 낯선 타문화 이게 뭐야 결국은 주제 아니야? 그지? 근데 요거를 이 주제 달라 결론 달라고 했더니 이러한 강점 이어지고 오히려 결론 아니야 이거? 이게 진짜 결론이지. A가 아니라 오히려 B가 답이다. 그랬으니까 저게 진짜 답이겠지? 맞아? 그래서 요 결론 단락을 딱 읽어보면 과거의 문화를 타문화로 인식해서 남의 것처럼 인식해서 그치? 역사의 주체로 과거의 문화를 또 다른 낯선 문화로 봄으로써 전통을 인식한다고. 그러니까 새롭게 보자는 거지. 낯설게 보자는. 맞지? 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보면 이 문제를 금방 풀어. 근데 핵심 주장은 뭐야? 주제야. 자, 국어에서 답변하기 싫으면 답하라고. 주제가 뭔지만 생각하면. 핵심 주장이 주제인데 아까 뭐라고? 과거형 낯선 문화를 타문화로 볼 필요. 타문화라 보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뭐지? 낯선 문화를 어떻게 됐지? 아, 낯선 타문화 맞지? 낯선 타문화처럼 보는 거지? 과거의 문화를. 맞죠? 다시 볼까? 이거 봐. 낯선 타문화를 통해 자기 문화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듯이 과거의 문화를 낯선 타문화로 봄으로써 그대로 나오네. 이게 결론이지. 아까 주장이 뭐라 그랬어? 결론이지. 그럼 여기부터 읽는 거야. 처음에 호기심 유발되고 그림 보면서 설명 다 들은 다음에 결론 들을래? 결론부터 볼래? 아, 그래서 결론부터 보는 거야. 아, 그래서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아니면 영어든 그 지문이 답이 결론이 어디에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찾는 게 노하우야. 아, 그게 능력이고. 이해됐어? 자, 다시 보면 자, 농기의 적성사 아까 사례 있었지. 그림이니까. 그럼 셋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럼 이거 제끼는 거야. 맞는 거니까. 당연히 사례는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주제도 금방 찾았잖아. 그치? 금방 찾고 이걸 보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지. 이거부터 보는 거지. 전통을 타문화로 바꿔? 아니지. 전통을 타문화처럼 인식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이걸 보고 이걸 보면. 그치? 자, 이렇게 단어는 못 해주지.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있어. 틀려보면 이걸 잘라. 그럼 정하고 착은 뭐야? 잘라야 돼. 정으로 두 글자 만들고 착으로 두 글자를 만들어야 돼. 정돈. 착은 도착, 결착. 응?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이거 정리는 정비는 준비, 정돈은 정리정돈, 정제는 제조. 이해됐어? 그런 식으로 어떤 단어랑 두 개를 만들어서 잘라갖고 단어를 만드는 법. 그래서 모르면 그래도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 뿐이야. 이해되지? 다음 30번까지만 먼저 할게. 그리고 잠깐 쉬고. 자, 요 니은의 사례인데 요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신기하게 났어. 니은의 사례, 니은의 사례인데 이게 킬트 사례지? 이 킬트 사례 옷이 제일 위에 있지?
여기 같은데 이 봅슬레이 이제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는 전통, 그지? 오래된 것으로 뭐라고 믿고 있는 전통 대부분이, 그지? 답의 구조도 비슷해. 오래된 것으로 믿고 있는 현재 카스트 제도로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답의 구조가 비슷해. 자, 다음에 심생은 이렇게 나오지. 그럼 뭐야? 고전 소설이다, 고전 수필이다 이렇게 봐야지. 그 다음에 25번부터 28번 문제가 몇 개다, 이것도 봐놔야 돼. 사실은 문제가 몇 개구나 이것도 봐놔야 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쭉쭉쭉 끊는데 이렇게 A, B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답이 이 주변에 있어. 왜 그러냐면 이게 퍼즐이야. 이걸 맞춰서 연락 끼어들어서 이 역할을 하려면 여기하고 여기가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봐봐, 얼핏 보아도 절색이라 뭐라고? 곧장 뒤 쫓아갔다 연결되지? 그런 거야. 그래서 심생을 봤는데, 그리고 B도 뭐라고? 여기 보는 거하고 탄식을 하면서 이 끝에 내용을 봐야지. 그렇게 보면 A의 주된근 아까 뭐라고 써? 요거 끼워 넣는 거? 그러면 곧장 뒤쫓아갔다. 그럼 뭐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지? 그래서 뭐라고? 전 짐작할 수 있는 단서. 왜 쫓아가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천에 이 B 이거는 전전만층에서 담을 넘어갔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 천자가 좋은데도 돌아가시라고, 선생님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아쉬워서 잠 못 들어하고, 그런 내용이야 둘 다. 그치? 자, 아쉬워서 잠 못 들어하고 됐지? 이게 상황, 분위기, 어조, 태도, 이건 서술에 있거든? 근데 이렇게 시조가 있지?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읽냐면 여기서부터 읽어. 꾸미는 난리 위에 원대로 데려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시험 봐야 되거든. 이렇게 뭐라고? 그리워한대. 끝. 여기는 뭐라고? 성났대. 아, 여기 이거 관계없네. 그럼 이거는 좀 그래도 됐지? 그러면 요거는 늙었대. 아, 그러면 관계없네. 지워. 이거는 꿈길이 자취가 없대. 슬프대. 아, 관계없네. 이거 제일 밑에 걸 봤더니 보낸 다음에 그리워한대. 이거 답이네. 딱 쓰면 된다. 아니야? 왜? 이게 초장, 이게 뭐라고? 중장, 맞아? 이게 종장, 이 두 개 선경, 이 뒤에 후정, 감정을 섞잖아. 감정이 있으니까 상황, 어조, 분위기, 태도, 감정은 결론에 있잖아, 종장에. 그러니까 주제부터 보라고 했잖아, 내가.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는 주제부터 봐야지. 이해됐어요? 자, 시조 읽는 것도 거꾸로 그렇게 읽으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성공했어. 도련님 돌아가셔 하셔. 그러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르지. 이거 자체가 주어하고 서술어가 너무 틀린 거지. 그 감상은 뭐야? 줄거리에 대한 감상이야. 이해됐지? 잠깐만 쉬었다가 F. 자, 보면 이렇게 이제 소설이 사실은 제일 힘들어. 문제 풀 때. 왜 그러냐면 내용을 모르잖아? 그럼 줄거리를 다 읽어야 돼. 다 읽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문제 푸는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되고, 글을 빨리 읽었다 천천히 읽었다, 빨리 읽었다 천천히 읽었다 라는 능력이 생기면 좀 더 잘 풀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빨리 필요한 부분을 찾아 읽느냐 라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 문제부터 읽는 게, 이 앞에 저기 문법 부분이나 화법, 장문 이런 데는 앞에서부터 읽는데, 그런 거는 말고 문학 갈래나 비문학은 뒤에 문제부터 읽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요 내용을 다 읽느니 보다 이 문제를 읽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 나가 나오는구나, 항구도시가 배경이구나, 할머니가 나오는구나, 아이들이 생활이 힘겨운가, 이것만 가지고 쭉 읽어도 먹을거리가 많다는 걸 알아. 석탄을 팔아가지고 해변가에 석탄을 쌓아놨는데 이걸 몰래 빼어 돌려가지고 석탄 몇 개 팔아가지고 군것질하고 맨날 먹고, 그게 여기에 흐름을 쭉 나오거든. 그 다음에 중국인이 생활력이 엄청 좋아.
근데 먹을 게 없어? 상황 힘겨워? 이게 말이 안 돼. 그냥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야. 자, 다음. 이거 보면 석탄까지 이게 소재의 기능이거든. 소재인데 주제와 가까우면 뭐 제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소재가 석탄이 뿌해가지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 그래서 이거는 소재의 기능을 이해하는 문제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꿔쓰기인데 중심 제재를 더욱 자세히 보사. 요거하고 그 본문 글을 비교해 보잖아. 이제 바꿔 썼을 때 원래는 이거는 고쳐 썼다고 해야 되는데 문체를 좀 바꿔 썼다고 쓴 거거든. 그래서 근데 중심 제재 이건 똑같아. 주제는 바뀔 수가 없으니까 중심 제재도 바뀌면 다른 글이야. 주제가 달라지면 다른 글이야. 그러니까 바꿔 쓸 수가 없는 거야. 고쳐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글을 쓴 거야. 이런 중심 제재에 대한 이해, 이론의 이해에 대해서 나온 거고, 요것도 보면 노란색이 아닌 것이지. 그게 영양결핍이지. 그런데 그러면 영양결핍 아닌 것. 근데 소망이래. 완전히 극단적인 반대지. 그래서 요 보기에 있는 거를 요약 정리하는 것들이 답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고, 이것도 생선 가시를 바르는 것처럼 시멘트에서 철근을 골라내는 이런 거 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이론에 대해서 나오네. 근데 이거 언어 이론 공부를 했으면 나 같으면 쭉 스킵해. 쭉 스킵하고 여기 가서도 범위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커졌지. 근데 이게 커졌다고 이렇게 자세히 나눴다고 거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수음미학에서 이렇게 단계가 달라진 거야. 단계 변한 것만 찾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보기만 보고 적용만 하면 되니까 이건 본문 안 읽어도 풀려. 또 그 다음 것도 여기에 선택 가능하게 제한된 것은 주어는 여러 명 쓸 수 있지. 근데 여기에 나이가 너무 적다 많다밖에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 가능이라는 건 주의하면 그냥 풀려. 안 읽어도. 그럼 2개 풀었지? 안 읽고. 요것도 지각이냐 아니냐 이 두 발에 달려있다. 그럼 는 한번 보조서 그냥 붙여있거든? 그지? 없어도 상관없으니까 선택 가능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풀려, 나는. 근데 애들은 읽고 뭐 이것도 안 읽어도 풀려. 이게 다운표가 지역이라고 했잖아. 서울 딱 떠. 계층, 지역, 시대에서 지역만 염두에 두면 돼. 그럼 서울 하면 이것도 안 읽고 풀어. 이것도 안 읽고 풀어. 이렇게 피동은 뭐야? 능동과 반대가 뭐야? 피동이지. 주사 능피 해봐. 주동 반대는 사동이고 능동 반대는 피동이야. 주사하면 능이 피난다고. 주사 피능. 주사해서 피능. 어떻게 해요? 그지? 그러면 피동할 때 5형식을 3형식으로 하면 주어 목적을 바꿨지. 그러면 거꾸로 읽어볼까? 수학자가 문제를, 사람이 책을, 어머니가 아이를, 사냥꾼이 토끼를, 감기가 철수를. 이거 말 안 되지. 다 되는데 감기가 철수를 맞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럼 바꿔주면 돼, 피동으로. 5형식, 3형식. 그러니까 이것도 안 읽고 풀었지. 본문을 하나도 안 읽고 풀 수 있는 예도 있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읽어야 될 곳은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쓸데없는 곳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틀린다고. 쌤, 아까 그 는 있잖아요. 그거 이해 안 돼요. 다시 가면 지각이냐 아니냐 이거는 선택이지. 네. 이 는 때문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이거 빼도 되잖아. 네. 그치? 이거 빼면 지각이냐 아니냐 이 두 발에 걸렸다 그러면 선택되지. 이 는이란 주어, 요 조사 때문에, 보조사 때문에 선택 관계야?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아닌 것, 잘못된 것. 자,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읽는 방법에서 이것도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그랬어? 동그라미 치고 여기까지 쭉 나누고 여기다 동그라미 크게 치고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라고 했지? 이 단락으로 나눠서 이 일치한다는 건 여기 있냐 없냐지? 그러면 이거를 다 보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시적 언어, 비유적, 그지? 독자적,
순수회화. 공간성보다는 가로치고 시간성. 그지? 조화. 이런 거를 찾아봐야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아 전체 줄거리가 이런 거겠구나 한 다음에 가서 찾아보면 읽는 게 훨씬 낫겠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그지? 그래서 독자적인 똑같은 단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빨간색으로 바꿔놓는 거야. 거금 변화 비슷한가? 점차 독자적으로. 이거 점차 독자적으로 요건가 보네. 읽어보면 일치하는 건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이거에서 이런 거 보면 뭐부터 보라 그랬어 내가? 그림. 그럼 답이 뭐야? 그림만 보고. 자, 문제는 뭐냐면 국어를 애들이 왜 어렵게 생각하냐면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냐를 생각해. 그게 아니라 5개 중에서 비교해서 제일 짧은 거 찾으면 되는 거거든. 자, 봐봐.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답이 뭐야? 이렇게 하면 답이 뭐야? 이게 답이야. 이건 방향이 이거고 이건 하니까. 국어는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하면 답이 뭐야? 이게 답이야. 왜 그러냐면 요거랑 반대되니까. 이거는 특이한 거 찍는 애야. 지 모르는 거. 희한한 거 찍는 애들. 이해됐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커져. 이거면 작아졌어. 이거 답이 이거야. 그랬더니 애들이 2층이래. 우와우. 다 1층. 그렇게 내겠냐 수능에서? 생각을 해봐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답을 풀어도 되고 여기서 보면 이 작아져 커져는 어디에 나와? 서술어 해? 그럼 이거는 나누어. 이거는 만든다. 이거는 넓힌다. 이거는 만들어. 만든다 2개네. 넓고 2개네. 답이 이거야. 그래서 자, 국어는 잊으면 안 돼. 수능을 잘 보고 싶다. 그럼 뭐라고? 비교해서 고르는 거야. 네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찾고 찾으면 90점 맞고 비교 잘하면 95점 맞아. 나머지 5점은 애들이 단어를 모르네. 이거랑 같은 단어여야 되는데 다르다는데. 자, 이게 줄어들었어. 줄어들어. 여기서 뭐라고 썼어? 나누어. 이게 2개가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이걸 보시면 먼 거지. 먼 거. 그러면 이게 아닌 것이지. 자, 맞는 것 찾아라가 쉬워? 아닌 것 찾아라가 쉬워? 그것도 당연히. 왜? 이거 찾는 거니까. 그치? 요거 찾는 거니까. 요거 꼬부라진 거. 자, 그러니까 비교해보자. 이건 우연이지. 이거는 넘어서지. 이거는 뭐라고?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서. 우연히. 예측하기 어렵지. 그럼 다 같은 단어야. 예측하기 어려운 게 얽매이지 않고 넘어져 있어서 우연히. 이거 의도를 그대로 하면 그대로 정한 대로. 그럼 답이 이거야. 자, 수능은 뭐라고? 선택지를 비교하는 것이지. 에? 선택지를 비교해서 더 맞는 거, 더 적당한 거 찾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외워갖고 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더 적당한 걸 찾는 거야. 그치? 그럼 부담감이 덜하지? 에? 공부를 덜 해도, 나 봐봐. 자, 공부를 덜 해도 저 남자가 더 잘생겼는데 저 남자가 잘생겼는데 알 수 있다고. 그거 공부해서 하냐? 그냥 사람들 보고 다니면 알지. 똑같을 거야. 그치? 그러니까 글을 보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됩니다. 자, 요 고전역학, 이게 양자역학이거든. 이때가 이게 제일 어려웠대. 나도 양자역학이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책 두꺼운 거 하는 건 우연히 지하철에 있는 문고에 있는 거 읽고서 이런 뜻이구나 하고 완벽하게 그때 이해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런데 문제부터 보라 그랬지. 보니까 제목이래. 제목은 주제 찾으면 되지. 그러면 결론 가면 되지. 결론 쉬우 가니까 이처럼 불가사의한 양자 현상이래. 그래서 답이 뭐야? 2번이야. 그때 옛날에 고3 담임하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읽냐? 어떻게 풀어주냐?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잖아. 얘기를 하고 놀러 오면 공부의 성격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런 거를 앞에 붙어 있냐? 이거 제목이지. 제목 언제 나와? 결론에 나오지. 결론 딱 가봐. 거기 있잖아. 그러니까 딱 푸잖아. 2초에 푸니까
아니 결론부터 봐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대. 앞에서부터 읽었대. FM대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글 읽기하고 시험 읽기는 다르다고. 이해됐어? 공부하는 걸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고3은 시험 읽기로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됐어? 자, A, B, C의 관계는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조금은 이것도 띵땡더 내용을 봐야 돼.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이 두 문제 44번하고 45번이 하이라이트로 키였어. 자, 어쨌든 여기 보면 고전약청이 양자역학보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보다 양자역학보다 이런 거는 가로쳐서 없애버려. 자, 고전역학이 예측력이 뛰어나다. 되게 편하지. 그러면 여기 가면 정확하게 예측하지만 양자역학은 현상을 예측하지만 하지만 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과적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지? 요게 뭐라? 고전역학의 가정을 만족하면 인과적 설명으로는 불가능한 게 보인다. 요 두 개. 그지? 두 개를 연결해서 이걸 풀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뭐라고? 고전역학이 더 현상을 불가사의한 걸 설명하는 건 뭐야? 불가사의한 양자현상으로 우리 세계에 일어나는. 그럼 양자역학이 뭐냐면 봐봐. 여기에 땡 하면 우주 어딘가에서는 여기에 양 하면 저쪽에는 의 현상이 있다고. 알 수는 없지만 그게 양자역학이야. 왜? 양자가 있으면 음도 있어야 되잖아. 양도 있으면. 이해됐어? 근데 고전역학은 우주에 가면 그런 현상이 많은데 설명을 못한다고. 그래서 우주의 세계가 열리면서 양자역학을 공부를 안 할 수 없었다고.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은 고전역학이 예측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그지? 컴퓨터도 양자 컴퓨터가 더 성능이 좋지. 양자역학으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 그러면 인공지능도 가능하다는 거야. 가지수를 이진법으로 계속 뻗쳐나가니까. 이해됐어? 자, 어쨌든 또 나오진 않겠지만 자, 이런 거 풀 때도 자, 여기서 보면 뭐야? 금성이 샛별이지. 샛별은 뭐야? 한국말이지. 한국말이 아니니까 여기서 한자만 찾으면 되지. 여기 세잔할 잔자야. 세잔할 잔. 잔불 할 때. 그래서 나는 딱 이거 하나도 안 읽었거든? 애들은 막 읽대. 저 붙박이, 길잡이, 꼬리, 별동 다 한글이지. 뭐라고? 샛별, 한글이 아니거든? 하고 딱 한자 딱 찾았어. 반대 찾으면 편하지? 의식적으로 연습을 어느 정도 해봐야 돼. 자, 이것도 이렇게 가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글쓰기의 원리. 서론에 뭐 쓰고 본론에 뭐 쓰고 결론에 뭐 쓰고 이렇게 해서 글이 가나다라마 해서 서론부터 본론부터 결론인데 결론에다 새로운 문제 제기하면 돼? 안 되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보완되는 대안이 되는 이런 거지. 그래서 답이 이거야. 이 내용을 읽지도 않아도.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여기 보면 법칙을 거부하고 양식을 따르지 않는 이것도 같은 말이지. 그제? 미리 존재하는 법칙을 거부하고 이거 뭐라고? 그 시대의 양식을 잘 따르는 완전히 반대지. 그래서 양면성이야. 두 개. 자, 다음에 이거를 보면 반사회성 이거 헷갈려 하긴 하는데 애들이 이것도 어느 정도 이 글을 읽고 주제 과정이나 흐름을 잡아야 푸는 문제고 51번을 봤을 때는 이게 좀 풀 때부터 이상하더라고. 사회성만으로 반사회성만으로 여기 있다 없다 하지만 이게 뭐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 들어가서 맞췄는데 근데 이제 읽기는 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유종원의 강설 이거 한자 안 읽어도 되지. 이거만 보지. 근데 어떻게 읽더라고? 요거부터 혼자 낚시질하는데 배가 있는 늙은이가 있고 그지? 길이라는 건 흔적거리고 새도 아닌 아주 깊은 산 속에 늙은이 혼자서 그지? 낚시질한다. 결론 끝. 이렇게 줄거리 만들고 풀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흔적은 늙은이가 산 삶의 흔적은 아니지. 인적이지. 그래서 금방 풀고 고상국어과는 이하고 이황 이 작가를 갖는 도움이 되거든. 학문, 충, 자연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송간녹존 자연, 사람 승지 좋은 거, 좋은 자연,
바람을 맞으니 경치, 아 자연, 아 다 자연이구나 이렇게 결론 딱 보고 나가는 거지. 그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걸 쫙 나가면 마음 안의 풍경이지 관념적이지. 아, 그 사대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마음 속에서 관념적으로 그렸다는 사군자 같은 거, 상상의 그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안견이 진경산수와 진짜 경치를 그리면서 실제 그림과 가까운 모양새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머릿속이 아닌 것은 이겠지. 아닌 것이니까 실제겠지. 그래서 실제. 쉽지 않아? 이렇게 머릿속 마음이 아닌 것은 실제. 아 이거 그냥 뭐 이런 것만 모아놓은 것 같지? 반대 개념 간단하게 생각해서 몇 개 맞출 수 있는 것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예요. 그럼 딱 1년에 나와.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하고 마렵에 완성되고 조선의 전성기였어. 근데 이게 형식을 누가 창안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든 거지. 그래서 형식 창안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시조의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본 거고, 이거는 다가 뭐였지? 다를 딱 가니까 이거야. 유산가. 유원지. 산에 들어가서 노는 거야. 폭포 떨어지고. 여기 끝에만 보니까 기산영수. 오, 여기 앉냐, 얘 앉냐, 여기 앉냐. 그러니까, 아, 멋있는 데인가 보다. 그치? 그렇게 딱 찾으면, 이 비애라는 게 슬플 비지. 아, 이게 요 부분 보면, 가의 비애. 이거 가로치라 그랬지? 다는 대상과 거리가 멀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쭈루룩 하면서 물방울이 보여져. 그래서 가깝다고. 폭포 옆에 있다고. 그게 답이었고, 도움에 이 밑에 보면 이게 유산가라 했지? 산에서 노는데 비애는 슬플 비 슬필 애지. 그러니까 비애가 아니지. 이제 놀러가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렇게 묶고 풀어버렸어. 자 다음에 소설처럼 이렇게 수필이 쭉 나오는데, 수필이 이 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끝에는 좀 잘 읽어줬어 일부러. 그러니까 개를 그렸는데 이거를 좋은 화제래. 친구한테 주고 싶은 화제래. 그러니까 무장공자래. 내장이 없대. 그러니까 뻔뻔한 놈이래. 염치가 없대. 그런 친구한테 놀리면서 선물로 보내줬대.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 쓰는데, 고사성어하고 속담은 뭐라고 했어? 추상적 상황만 알려줬다니까 사실적 효과가 아니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있잖아. 어떤 기본 이론이 탄탄한가를 물어보는 게 많다고, 국어에서는. 그러니까 내용하고 상관없이. 왜? 기본적으로 배운 국어 이론을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 이론 내가 해주면, 아 이런 것 때문에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거부터 해주는 거야. 국어. 내가 대전은 뭐고 대우기는 뭐고 막 해주면, 쌤 왜 해요? 알아요. 아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야 돼. 그지? 반어하고 역설하고 무슨 차이야? 그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공부는 다 해놓고 내용도 알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틀려. 간단한 그 용어 때문에. 솜씨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세상사에 얽히기를 꺼려하는 글쓴이가 아니라 친구한테 보내주고 막 그러지? 그치? 그러니까 보내주고 싶으니까 친구하고 얽히고 그러지. 선물로 그림도 주고 그러잖아. 자, 옛날에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어. 혹시 이게 뭐 2004년이니까 쌤 지금 몇 년이냐? 2017년이니까 10몇 년 더 했네 벌써. 그지? 이때도 이런 거 이렇게 칼라로 해서 가르쳤는데 지금 더 발전했지. 사자성어의 원리는 뭐라고? 추상적. 비슷한 단어의 범주 해가지고 1, 2, 3, 4 선택지에서 비교. 오케이? 자, 주어하고 목적어 서술어 일치 딱 찾아보는 세로 비교도 참 중요하겠지? 많이 풀잖아, 그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판단을 딱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판단을 할 때는 문제에서 기본 원리가 뭘까 하고 기준이 뭘까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보기는 문장별로 끊어줘야 돼. 그래서 조건을 요약해야 되고, 조건은 삭제형으로, 그지? 조건은 삭제형으로. 자,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공통점을 할 때는 제목으로, 시 같은 거 할 때 그랬지? 제목이 고향, 당연히 고향이면 고향 안 갔네? 없네? 그럼 결핍. 그지? 그런 것처럼 결국은 국어는 뭐라고? 주제에 어긋난 게 선택지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주제가 다.
아닌 것은 주제에 완전 반대가 다. 자, 논설문, 일반 원리, 글쓰기 일반 원리. 그 글쓰기 일반 원리 쌤이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놓고 그러면 꼭 보라고. 그래야 아 글의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외워서 더 편하지. 자, 답이 문장 구조도 유사했지. 그치? 추측한 게 아니라 본문에서 근거 찾아서 화살표로 날려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찾는 거야. 자, 기본 문법이 마스터 되니까 읽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본 문법은 설명을 해줄 거야. 공들여서. 선택지가 대립하면 둘 중 하나. 그지? 반대니까. 그지? 방향 반대인 거 찾으면 되는 거고. 글의 갈래의 특성이나 기본 이론의 특성이나 설명문 논설문은 결론에 여기 있어. 그지? 아니면 수필은 소설은 수필도 뒤에 답이 있어. 그지? 그런 것처럼 주제에 어디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단어가 모르면 그 단어를 빼고 문맥으로,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으로 해서 유추해가고, 영어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영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60문제를 쭈루룩 설명을 해줬어. 설명을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옛날 스타일이니까 요즘은 이렇게 아니라는 거지.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시험지를 접근하는 방법, 시험지 읽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가독성이라는 게 있거든. 읽기 편하게. 그러니까 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렇게 끊어놓으면, 이렇게 내달라고 끊어놓으면 4개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도 빨리 푸는데 그냥 눈으로 봐. 그러면서 막 어디 읽었지? 막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체크법을 가르쳐주면 체크법대로. 이제 그런데 충분히 지금 시간에는 네가 한두 달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더라도 나중에 내 방법대로 해야, 그러면 내 좋은 방법은 남고 네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고정하고 고쳐나갈 시간이 충분히 되잖아. 그지? 그럼 기왕이면 시키는 방법대로 따라서 착착착착착착착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일단은 1차로 방학 때 들어야 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찍어 놓은 거건데, 네가 틀려온 문제를 저런 식으로 기준을 해서 조금 붙여가면서 하나씩 몇 개 원칙이 안 되지.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3회 정도만 해주잖아. 그러면 모든 문제 푸는 원칙을 거의 다 설명을 해. 그러면 그 기준. 근데 나중에 쭉 보면 한 30까지도 안 돼. 근데 정해져 있어. 그리고 왜 네가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럼 원리 다 설명해줘. 근데 선생님 할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일단 따라하고 하면서 느껴본 다음에 이래서 이렇게 줄칠하는구나, 이렇게 동그라미 칠하는구나, 이래서 이렇게 찾으라는구나, 이렇게 뭉치라는 거구나. 근데 이게 가르쳐줬다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거든. 엑기스나 방법을 뭉쳐가지고 알려줬는데 뭐 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하는 사람이 몸에서 힘을 빼고요, 수영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안 빼지거든. 한 달 정도 수영장에 안 가면 몸에 힘이 빼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해. 이해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푸는 거를 가르쳐주고 해 나가서 방법을 잡고, 그 다음에 용어도 잡고, 그 다음에 네가 틀린 거 사이사이에 잡아가고, 그런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하면 그 대책을 세워서 논의해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해나가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